일단 뭐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큰 거겠죠. 그죠? 반도체. 예, 반도체랑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예, 같이 올라오는 게 가장 큰 흐름으로 보이고 네. 일단 오늘 왜 이렇게 올라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어제 일부 쏘고 오늘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나가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종가가 되면 아마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 뚫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기점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현물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에 방송한 데서는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주목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현물 흐름이다. 네. 어제 한 3조 가까이 3조 넘게 사줬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 얼마를 살 거냐? 3조 4천억을 샀는데 지금 현재 1조 1천억을 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색깔이 바뀐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 같다. 새로운 외국인? 네. 그래서 뉴페이스의 등장. 네. 네. 그래서 좀 중장기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색 관련돼서 얘기도 나오고 사우디 국부펀드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중장기 자금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국부펀드들 이런 쪽의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동안 너무 헤지펀드 자금들만 움직였다라고 하면 좀 국부펀드나 이렇게 롱텀으로 끌고 가는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신호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러면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흐름이 보이는 이유는 배당 때문에 그렇죠. 주주환원. 주주환원 배당. 정책. 네. 예, 주주환원이 세게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발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계산해 봤을 때도 이제부터는 주주환원이 생각보다 잘 꾸준히 나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상대로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8%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예금 넣는 게 바본 거죠. 예, 물론 이제 주가가 빠져서 문제가 되면 네네. 그렇지만 주가도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PER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배. 4배가 안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3.5배, 뭐 3.2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 맞추기 한다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200만 원 넘어서도 막 너무 사고 싶었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예전에 보면 뭐 2년치를 땡겨와도 2년치를 땡겨오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뭐 2년치를 땡겼는데도 50배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뒤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가격은 한 20배 초반. 네. 그러니까 그다음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3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 그러면 자율 반등만 해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한 160만 원까지는요 수급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매물대가 별로 없다. 근데 아직 여기서 10만 원 정도? 는 더 여유 갈 수 있네요. 있죠. 그래서 여유 그러면 있게. 이제 가면 이제 그 앞에 녹색 장벽이 기다리고 있죠. 네. 61선에 닿는데 이 61선을 얼마나 여기서 잘 버티다가 뚫어줄 거냐. 예, 그 다음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물려 계신 가격이 얼마냐면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60만 원 돌파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보도 중에 뭐 테마색이 우리 삼전 닉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접촉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국부 펀드가 들어오면 좀 더 중장기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어제도 올랐었는데 오늘도 전자닉스가 달려가고 있거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전자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4% 이상 올라요. 지금 26만 전자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말씀도 아까 해주셨지만 베리순 곧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잘해주겠지. 그러니까 못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분위기면 시장이 거의 압박과 기대감을 동시에 좀 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떤 점을 추가로 좀 더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4년, 5년, 6년, 3년치에 이제 FCF 이제 잉여연금 흐름의 50%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발표된 거잖아요. 이제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 뭐 120조다, 130조다, 뭐 140조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대략 그냥 평균 한 130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130조. 130조 정도. 근데 이제 잉여연금 흐름이라는 게 올해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략 얼마가 될 거다 상반기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3, 4분기, 4, 4분기가 이렇게 뭐 평균만 가더라도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죠. 특별 배당을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빨리 받고 늦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줄 수 있냐, 얼만큼 줄 수 있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시장에 중요하고요. SK하이닉스도 아마 8월 중으로는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자꾸 이제 모락모락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3분기면 다음 달도 있는데 네. 8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네. 9월이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국면이 조금 해소되는 낙폭 과대를 조금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마이크론은 별로 안 빠졌는데 반등도 마이크론은 좀 약하죠. 예, 대신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들도 마이크론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추세 전환을 오늘부로 이제 완벽하게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내일부터 계속 갈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추세 전환을 해놓고 또 옆으로 박스권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 사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종가까지는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일 만약에 빠지면 금요일이라서 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이유들은 많죠. 예, 그럴 때 오히려 좀 담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 내일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은 내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오면 담는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오늘 삼성전기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 한 160만 원까지는 수급적으로 볼 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그 위부터 좀 벽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최선호주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를 네. 꼽았고 LG 이노텍도 같이 집어서 LG 이노텍도 오늘 4%대 뭐 전기는 지금 1%, 12%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둘 중에 혹시 비교가 가능해요? 둘 다 갑니까?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세요? 일단 지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LG 이노텍이 바닥에 있어서 되게 편해 보이지만 착시 효과일 수 있거든요. LG 이노텍은 기판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기판과 MLCC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사실은 MLCC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이노텍은 기판보다는 아직은 카메라 모듈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전기가 조금 더 편하다. 이노텍은 근데 MSCI 그 편입 이슈도 있어서 요 위력은 조금 그거는 이제 아직 사업부 분야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판도 이제 한 10%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예, 기대감이 조금 많이 반영됐었죠 그때. 근데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무라타가 지금 9%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비덴을 보면은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비덴은 지금 전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8.9% 올라와서 빠진 게 거의 없어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이비덴이 기판이잖아요. 예. 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가 여기 이비덴의 상승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G 이노텍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LG 이노텍보다는 LG 이노텍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LG 이노텍이 지금 위치는 더 예뻐 보이죠. 사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살 때는 편하게 사는 건 대장주를 사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LG 이노텍도 반등은 나오면 제가 볼 때 한 뭐 70, 8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로 보는데 뭐 선택의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만에서 발표한 그 MLCC 기업들의 실적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매출 자체가 YOY로 보면은 거의 뭐 40, 뭐 거의 10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고 공장은 더 짓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가격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지금 MLCC가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MLCC, 뭐 기판 같이 갖고 있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쇼티지, 근데 대장, 삼성전기가 좀 더 매력적이다. 기판 쪽으로만 좀 그러면 한정해서 보면 오늘 기판주 올라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비롯해서 뭐 코리아 서키트, 덕산하이메탈 기판 관련주들 올라가는 종목들 좀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6% 올라가고 있는데 기판주의 매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부분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 부탁드려요. 네, 일단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었죠. 한동안은 뭐 밸류에이션은 50배까지 갔었는데 지금 19배로 되게 착해졌어요. 예, 착해졌고 일단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 보시면 그냥 자를 그어놓은 것처럼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자율 반등이 나오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박스권 안으로 한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1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3만 원, 12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이유는 여기도 쇼티지예요, 그냥. 쇼티지인데 최근에 보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심텍 같은 종목이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V자 반등을 했는데 반등 이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쪽 기판도 대만의 기판 업체들이 다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기판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심텍은 이제 소캠2 관련된 기판 이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MLB라고 해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멀티레이어 보드가 이제 주력인데 이거는 이제 대덕전자랑 이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지금 여전히 AI 가속기 투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조만간에 뭐 증설 얘기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좋은 흐름으로 보시고 이 차트가 좀 아직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조금 더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도 좀 찾아볼게요.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AI 다음 먹거리를 키운다라는 정부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다라는 뜻이겠죠. SMR, 핵융합, 양자 얘기도 나오고요. 뭐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핵융합,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 이런 쪽이에요. 관련돼서 뭐 소부장독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좀 볼까요? 근데 그게 네. 지금 눈에 딱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태양광 정도가 태양광. 네, 오.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 강하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양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SMR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을 핀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더 관심 포인트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드잖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취약한 겁니다, 다 그게. 그래서 이제 키우겠다는 거니까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텐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항상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테마들은 생각보다 짧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예,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이 뭐 원전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의 또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정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속도전을 낸다 이런 건데 뭐 시드도 뿌리고 속도도 내고 뭐 지금 되게 급하다 우리가 이럴 때 더 치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걸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반도체 장비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하다. 아, 소부장, 장비. 네, 소부장들을 보시는 게 소재도 나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뭐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서 속도전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다. 소부장 쪽 짚어봤습니다. 2차 전지도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삼성 SDI를 통해서 2차 전지 좀 가늠해보자라는 말씀 좀 종종 해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도 속속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종목들 있으면서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요즘 어때요? 좋죠. 장 빠질 때 실적 발표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SDI가 2분기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어요. 근데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돌렸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럼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고 보면 내년부터는 한 1조 이상의 1조 4천억 이상의 이제 돈을 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DI가 얼마 전에 한번 빠진 날은 GM과의 이제 계약 공급 둘이 이제 그 같이 협업하는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빠졌는데 악재가 아니라 호재죠. 예. 그래서 뭐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했던데 완벽한 오해라고. 예. 그 노래 제목 같죠, 그죠? 완벽한 오해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 그래서 네. 예,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 예,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ESS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내일 뭐 월요일까지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5일선이랑 121선, 61선이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여기를 뚫어주면 61선과 121선을 동시에 뚫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미 추세 전환을 했고요. 반등에 대한 추세는 전환됐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에 잘 뚫어줘야 되고 이것도 무난하게 한 60만 원대까지는 봐도 괜찮다. 그 이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게 따라가는 종목들인데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 처음 스타트했던 시기 정도의 가격이에요 지금. 다 지금 뭐 SDI나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다 10월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네. 올라갈 룸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적어도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서 한 2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사면 오히려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